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스 커피의 추경아, 현재 품질 관리 및 생두팀의 일원으로 또 담당을 하고 있는 바리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가지 레시피 중에 또 하나인 1대12 레시피, 바이패스를 희석을 좀 활용을 해서 내리는 레시피인데요. 배전도가 좀 중강배전 이상 또는 강배전 커피에 좀 적합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블렌딩 중에서는 한 달 동안 소개드릴 시그니처 블렌드 에스초콜라 그리고 부산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레시피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징은 20g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분쇄도는 마이크로미터로 한 800에서 900 사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핑 분쇄도 정도고요. 오늘 사용할 물 온도는 92도입니다. 먼저 50g의 물을 부어줍니다. 골고루 적실 수 있게 부어주고 30초 기준으로 기다려주시면 되는데요. 원두가 너무 프레시하다, 5일 이내로 되어 있다 하면 좀 배전도가 높아서 디게싱을 더 시켜주기 위해서 브루잉을 하신다면 35초에서 45초 이렇게 좀 더 길게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30초가 되면 물을 50g을 더 부어주셔서 총 100가지 누적 무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원을 한 100원짜리 동전으로 그냥 중간을 위주로 천천히 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30초를 기다리고 1분이 되면 170가지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2차 푸어 때 총 70의 물을 주입을 하는 거고요. 천천히 동그라미를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운데 위주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V60 모양의 드리퍼이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커피가 많이 있고, 이제 사이드 가장자리 쪽에는 커피의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어차피 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위주로 부어주시면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240물까지 1분 30초 때 부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추출수에 사용되는 물은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추출 시간은 한 2분에서 2분 10초 정도 걸리고요. 그 정도 분쇄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2분 5초에 끝났고, 물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244, 4g이 더 들어갔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추출에 사용한 물을 그대로 도징을 20g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20하기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0ml의 물을 바이패스 해줍니다. 만약에 이 농도감이 조금 더 무겁다, 조금 더 가볍게 먹고 싶다, 풀어서 먹고 싶다 하시면 곱하기 5배수, 6배수 더 희석시켜도 상관없고, 더 무겁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줄여서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좀 덜 희석시켜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바이패스를 쓰는 이유는 더 배전도가 높은 커피들은 다 뽑아도 상관은 없지만 좀 원하지 않는 그런 비터니스나 뒤에 자극적인 강한 맛들이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추출 자체가 사실 배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두의 공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추출이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많이 뽑는 것보다는 절제해서 뽑아서 나머지 농도감을 깨끗한 물로 희석을 시켜주면 커피 향미는 잘 느껴지면서 무게감이 더해지고, 그리고 밸런스까지 잘 맞춰질 수 있는 균형감 있게 강배전 커피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전도에서는 이 레시피를 추천드립니다. 이 레시피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모모스 커피의 중배전 이상의 커피들에 좀 접목을 시켜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아마 다른 회사의 커피들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집에서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스 커피의 추경아입니다. 이번에는 1대14 바이패스 레시피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대14 바이패스 레시피는 선택적인 레시피인 것 같아요. 캐릭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사용하시는 원두가 가지고 있는 커피 향미를 좀 강조할 수 있으면서 밸런스를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희석을 시켜서 농도감을 맞춰주는 레시피인데요. 이거는 커피가 조금 더 내가 선명하게 캐릭터를 느끼고 싶다, 그리고 좀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이고, 잘 맞는 커피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커피들, 내추럴 워시드 가릴 것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원두는 그 아이 깨끗해 스페셜티 블렌드 한 달 동안 소개해드릴 커피를 조금 더 깨끗하고, 이 커피 자체가 향미나 캐릭터가 초점이 되어 있기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와 깨끗한 느낌, 그 품질이 좋은 커피에서 느껴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블렌드이기 때문에 이 레시피를 추천해드립니다. 도징은 15에서 16g 여건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15g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온도는 94도 전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쇄도는 1:12 바이패스 레시피와 동일한 그라인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방향 EK 그리고 커핑 분쇄도 정도로 해서 마이크로 800, 900 사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뜸은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두를 배송받은 날짜가 조금 너무 신선하다, 5일 전이다 이렇게 하면 디게싱은 뜸들이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뭐 5초에서 15초 정도 더 길게 가져가도 되고요. 1차 푸어 때 50을 부어주고 2차 푸어 1분이 되면 165까지 물을 부어줍니다. 물을 부어주실 때는 그 1:12 바이패스 레시피처럼 동일하게 원형을 그리면서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가운데 위주로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가 되면 나머지 210까지 2분의 지금 브루잉이 끝났고요. 이 레시피는 1:14로 내렸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사용한 원두의 곱하기 2배만큼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g을 사용했기 때문에 30까지 희석을 시켜주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완료입니다. 아이스 레시피를 원하시는 분은 이 농도를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1:14긴 하지만 사실 얼음을 가득 채워서 부으면 그렇게 밀리진 않지만 조금 농도감 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직량을 좀 더 늘려서 앞에 강배전처럼 1:12 레시피로 가면 좀 더 무게감 있게 내려질 수 있고요. 1:14 레시피 같은 경우는 보직을 늘려서 1:12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대로 사용을 해서 1:12처럼 그대로 얼음을 가득 채워서 하면 아이스티처럼 마실 수 있는 농도감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한번 드셔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시피로 일반 저희 워시드 내추럴 프로세스 일반 커피들 또는 아이 깨끗해 블렌드를 한 달 동안 또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깨끗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스커피 주경합니다. 이번에는 1:18 레이시오 비율의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효가 들어간 커피거나 정도와는 상관없이 좀 발효의 향미가 느껴지거나 좀 산미나 전체의 향미 강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커피들에게 좀 접목을 시키면 더 맛있게 다른 매력으로 좀 발산되는 그런 레시피라서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18은 사실 기본적인 많이 사용하는 레이쇼보다는 좀 긴 편에 속하는데요. 1:18이라고 하면 조금 워터리하지 않을까, 너무 마일드, 너무 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거나 좀 편견을 가지는 경우도 두루두루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1:18을 사용하더라도 모르고 먹었을 때 이게 1:18인지 모르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1:18보다 더 많이 1:20, 22 이런 식으로 더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오늘은 제가 1:18 레시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커피는 코스타리카에서 온 퀘브라다 그란데 농장의 모카 내추럴 커피입니다. 이게 내추럴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발효가 조금 들어갔고요. 내추럴 프로세스 전에 조금 살짝 발효를 거친 커피이기 때문에 체리 캔디 같은 좀 짙은 향미 계열을 가지고 있고, 모카 품종이니만큼 초콜릿티한 묵직함도 같이 더해주는 커피인데요. 이거를 일반적인 레시피로 내려도 물론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이제 1:18 소개해드리는 레시피로 한번 드셔보시면 조금 더 다채롭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직량은 16g을 사용을 하고요. 물 온도는 94도 전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뜸은 50g 물 부어서 30초간 뜸을 들여줍니다. (30초가) 되면 60g의 물을 부어줘서 누적 무게 110까지 천천히 원형을 그리면서 부어줍니다.
그리고 2차 푸어는 1분이 되면 70의 물을 더하여 180까지 부어주면 됩니다. 그라인더 사이즈는 그 7시 방향 정도로 좀 굵게 가져가고요. 마이크로미터로는 한 10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1분 30초가 되면 또다시 70의 물을 더하여 250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이 되면 나머지 290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1대18 16g을 도징을 하고 18의 비율로 해서 290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브루잉을 완성을 하고 추출 시간은 한 2분 20초 전후로 끝날 것 같습니다. 20초에 끝났고 도징량을 16g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애초에 도징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농도나 강도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너무 높지 않은 선에서 16g을 선택을 한 거고 15를 써도 괜찮겠지만 비율 자체가 1대18이면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1g 정도 더 해서 16g을 적정 도징량으로 좀 설정을 했고 굵은 분쇄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1대18은 사실 물을 많이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물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추출력을 높여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사용을 하면 그만큼 추출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좀 굵은 분쇄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퍼먼테이션 들어가고 내추럴 커피 좀 강도 높은 커피들은 조직이 약해져 있어서 추출이 원활하죠. 그 강배전처럼. 그렇기 때문에 굵은 분쇄도를 좀 해줌으로써 너무 자극적으로 커피가 표현되지 않게끔 너무 쓴맛이 도드라지지 않게끔 좀 균형을 맞춰주는 작업을 한 거고 물 온도도 그래서 94도로 너무 높지 않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이 1대18 레시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발효가 들어갔거나 강도가 높은 커피들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케냐 워시드 커피에도 물론 두 번째 레시피 1대14 레시피의 바이패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케냐 같은 경우는 워시드 프로세스 커피들 대부분인데 이게 워시드긴 하지만은 그 산미 자체가 좀 높은 편에 속하죠. 다른 산지들에 비해서 독특한 산미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미가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또 이 1대18의 비율로 내리면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커피가 표현되기 때문에 또 편안하게 밸런스 있게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레시피를 또 추천하는 다른 하나의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 프로세스나 이런 품종 상관없이 커피가 너무 에이징이 안 돼서 이제 갓 볶인 커피들 같은 경우에 제가 QC를 할 때 좀 자주 사용하는 레시피입니다. 왜냐하면 디게싱이 좀 덜 돼서 아주 신선한 커피고 안에 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출력이 많이 방해되는 그런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1대18 비율의 커피를 저는 좀 브루잉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도징량은 16g이 아닌 또 15g으로 낮춰서 때로는 14g 이렇게 좀 딱딱한 빈들일수록 좀 도징을 낮춰서 12g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대18의 비율을 지켜가면서 브루잉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신선한 커피를 사용할 때는 물 온도는 100도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고 그라인더 사이즈는 1000 마이크로미터 동일하게 가져가셔도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가늘게 조절하셔도 무난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또 이제 아이스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 레시피 1대18은 사실 많이 묽을 거예요. 많이 묽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예를 들어 저녁이나 좀 카페인을 먹고 싶은데 커피를 먹고 싶은데 너무 늦은 시간대라던가 커피를 너무 많이 먹은 상태다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은 1대18 레시피인 상태에서 그 얼음을 가득 채워서 부어서 드시면 커피라기보다 물어보면 차같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농도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엄청 묽게 나오지만 그래도 느껴질 건 다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이 레시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따뜻한 데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레시피긴 한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얼음에 희석시켜서 드셔도 그냥 아이스티처럼 드시기에는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8 레시피는 사실 좀 더 다양한 커피들에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좀 유용한 레시피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스커피 추경합니다. 마지막 클래식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것은 하이엔드 커피, 게이샤라든지 시드라 또는 자바 그리고 수단 루메 등등 비싼 고급 품종들 가격을 떠나서 일단 맛적으로 봤을 때 좀 하이엔드로 소개되는 저희 커피들의 이 레시피를 사용을 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로 추천드릴 거고요. 오늘 지금 사용할 커피는 저희 언스페셜티 블렌드 중에 하나인 아이 눈부셔 블렌드입니다. 아이 눈부셔 블렌드에는 두 가지의 게이샤와
한 가지의 넌 게이샤가 들어가는데요. 엘살바도르 엘 앙헬 농장의 내추럴 게이샤랑 콜롬비아 라플라타 워시드 게이샤가 1대1로 총 40%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20%를 에셀이팔의 좀 단맛이 뒷받쳐주는 역할로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이눈부셔 같은 경우는 일단 밝은 계열의 노트들이 위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좀 노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밝은 계열의 오렌지 블라썸이라든지 좀 핵과류,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티 같은 이런 느낌으로 좀 은은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밝게 먹을 수 있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엘살바도르 내추럴이 약간 워시드처럼 좀 꽃계열처럼 은은하고 좀 밝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워시드 커피로 생각을 해서 레시피를 설정을 잡았습니다. 사용할 원두의 양은 15g이고요. 물 온도는 96도로 설정했습니다. 이 레시피를 사용할 때 물 온도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워시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96도에서 97도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추럴 프로세스를 내리는 경우에는 93도에서 94도 정도로 조금 낮춰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변수들은 다 고정으로 하고요. 물 온도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고, 그라인더 사이즈는 7시에서 8시 사이 방향, 커핑 분쇄도보다 조금 더 굵게 해서 마이크로미터 900에서 1000 사이에 들어오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45를 뜸을 들여주고 물을 부어주고 30초 뜸 들인 후에 90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무언가를 강조한다거나 이렇게 특별히 빼거나 더하는 레시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좋은 맛 계열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커피들을 온전히 밸런스 있게 전체적으로 다 풀어서 내릴 수 있는 레시피로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2차 푸어는 1분이 됐을 때 총 60의 물을 부어서 150까지 누적무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3차 푸어는 1분 30초가 되면 다시 60의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총 누적무게 220까지 됩니다. 하고 마지막 푸어는 2분이 되면 250까지 총 30의 물을 더해서 부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마지막 250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추출은 2분 20초에서 30초 정도로 떨어질 거고요. 2분 28초 마무리되었고 이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시피에서 아이스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농도 조절을 좀 하는 게 좋긴 한데, 이거는 비율로 따지면 1대 16.6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1대 조금 더 줄여서 1대 13, 1대 12 정도로 비율을 줄이고 도징량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15g 사용을 했는데요. 한 18g까지 좀 도징을 늘리고 비율 같은 경우는 1대 13 정도로 설정을 해서 나머지 변수는 다 동일하게 하고 내리시면 될 것 같고, 그라인더 사이즈는 조금 더 가늘게 해서 아까 900에서 1000 따뜻한 걸 마이크로미터를 했는데, 아이스 같은 경우는 800 정도로 마이크로미터를 조금 더 가늘게 해서 내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레시피로 게이샤 커피를 비롯한 좀 하이엔드 커피들을 모모스에 소개하는 커피들을 많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팀 테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블렌드는 시그니처 블렌드 4가지 중에 한 가지인 부산 블렌드입니다. 부산 블렌드는 브라질 2가지, 에티오피아 2가지가 블렌드 되어 있는 커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부산의 이미지처럼 좀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를 목표로 만든 블렌드입니다. 레시피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바스켓은 IMS 18g 바스켓을 사용하고요. 목표로 하는 커피는 좀 편하게 데일리로 드시기 좋은 견과류 계열의 그런 단맛과 약간의 부드러운 산미가 조화로운 커피이기 때문에 IMS 18g 바스켓에 18g 도징해서 36g 정도 추출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EK 그라인더 기준으로 1.5에서 1.7 정도의 분쇄도를 가지는데, 분쇄 정도는 시간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초에서 한 28초 정도, 이 정도 사이에 들어오는 시간이 적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7로 분쇄하였습니다.
추출수 온도는 92도고요. 92도 전후의 온도로 세팅을 했을 때 좀 부드러운 단맛과 질감이 조화롭게 느껴지는 커피입니다. 좀 로스티드 피칸이나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의 부드러운 단맛이 좋은 커피고, 카라멜 같은 단맛과 부드러운 산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커피여서 좀 데일리로 편하게 드시기 좋은 커피고, 아메리카노로 드실 때는 물 양을 한 180g 정도, 라떼로 드실 때도 우유 양을 170에서 180g 정도 사용하시면 좀 편안하게 드시기 좋은 커피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에는 물 양이나 우유 양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취향에 따라서 조금 진하게 드시길 원하시면은 한 10g에서 20g 정도 줄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160에서 180,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70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부산 블렌드는 편하게 남녀노소 다 부담 없이 드시기 좋은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레시피로 데일리 커피로 편하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팀 테스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드릴 커피는 저희 시그니처 블렌드 중에 하나인 프루티 봉봉입니다. 프루티 봉봉은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접했을 때 스페셜티 커피가 주는 그런 다채로운 향미와 매력적인 산미에 끌려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커피를 저희만의 방식으로 좀 재해석한 커피고요. 이름에서처럼 좀 과일, 만다린이나 사과 같은 그런 과일들의 향미와 플로럴한 베르가못, 자스민 계열의 향미도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산미가 밸런스 있게 이어지는 좀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그럼 프루티 봉봉의 캐릭터를 잘 살리기 위해서 프루티 봉봉은 VST 20g 바스켓을 사용을 하고요. 보직량은 20.5g으로 하겠습니다. 프루티 봉봉은 23초에서 26초 정도 사이에 들어왔을 때 그런 플로럴하고 좀 그런 톡톡 튀는 과일의 향미와 단맛이 좀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추출 시간은 23, 4초 전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EK 그라인더 기준으로 오늘 분쇄도는 1.8 사용했고 20.5g 도징의 아웃은 45g입니다. 프루티 봉봉은 저희가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느끼고 스페셜티 커피에 시작하시기에 좋은 커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미나 산미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느껴지는 섬세한 향미들과 단맛이 조화로운 커피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루티 봉봉을 아메리카노로 드실 때는 물량을 핫 아이스 동일하게 170g 정도 담아주시면 되고, 라떼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라떼는 우유를 170g, 그리고 아이스 라떼는 우유를 160g 정도 담아주시면 좀 그런 부드러운 향미랑 산미의 조화를 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우스커피의 바리스타 유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레시피의 원두는 에스쇼콜라라는 저의 시그니처 블렌드고요. 이제 에스쇼콜라는 이제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이렇게 5가지의 원두가 블렌딩된 커피이고요. 저희의 가장 오래 사랑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시그니처 블렌드인 만큼 조금 모든 분들이 드시기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커피고요. 약간 좀 다크 초콜릿 같은 이제 초콜릿의 향미의 뉘앙스와 약간 좀 이제 묵직한 바디감, 그리고 좀 단맛도 좋고 크리미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S쇼콜라로 사용할 바스켓은 이제 IMS 18 바스켓이고요.
보직량은 18g, 그다음에 이제 추출량은 38g이고요. 이제 온도는 지금 92도를 사용해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g 도징을 하고 38g 추출을 했고요. 이게 시간은 28초까지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뜨거운 물 180g에 38g 샷을 붓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얼음물 180g에 샷 38g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라떼 같은 경우는 저희 따뜻한 라떼 잔 기준으로 투샷 양인 38g에 우유는 130g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는 투샷 38g에 180g까지 우유를 붓고 있습니다. 분쇄도 같은 경우는 저희 S 쇼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길면은 이제 쓴맛이 많이 도드라지고요. 또 너무 짧으면은 이제 S 쇼콜라 원두가 가지고 있는 향미가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평균적으로 26초에서 30초 이내 시간 타임에 들어와서 이제 추출이 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릴 레시피를 통해서 이번 월픽 S 쇼콜라 원두를 맛있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스 커피의 바리스타 유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원두는 무초베리라는 저희의 시그니처 블렌드인데요. 이제 무초베리 원두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베리 계열의 향미가 많이 느껴지는 블렌드고요. 에티오피아와 브라질 이렇게 블렌딩된 원두입니다. 이 원두 같은 경우는 이제 에티오피아 내추럴 향미가 가지고 있는 베리 계열의 향미를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VST 20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직량은 19.5g에 이제 40g까지 추출을 할 거고 타임은 28초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초베리는 이제 19.5g을 도징을 해서 40g까지 추출을 했고요. 시간은 28초 정도 나왔고 온도는 92.5도를 사용했습니다. 무초베리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는 뜨거운 물 170g 정도 사용을 하고 이제 투샷 기준으로 지금 40g을 부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물 160g에 이제 얼음 넣고 투샷 40g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라떼 같은 경우는 저희 잔 기준으로는 따뜻한 라떼는 우유 130g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는 우유량 160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쇄도 같은 경우는 26초에서 28초 내로 추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시피의 원두인 무초베리 원두를 통해서 이번 월픽 맛있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